여러분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21세기 전장을 지배한다는 미국산 5세대 전투기들이 단좌형 체계를 고집하며 날렵한 스텔스 외형에만 몰두할 때 대한민국이 유독 2개의 조종석을 가진 복좌형 전투기를 내세우자 쏟아졌던 전 세계의 비아냥을 말입니다. 당시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한국의 선택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닫아버린 기술 전수의 문은 우리에게 지름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만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조롱 섞인 비웃음이 경악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텅 빈 설계도면 앞에서 밤을 지새우며 미국의 기술 거부를 실력으로 증명해낸 우리 연구원들의 집념은 이제 KF-21을 단순한 전투기가 아닌 AI 드론 군단을 지휘하는 공중 지휘소로 완전히 재탄생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외형 속에 감춰진 대한민국만의 소름 돋는 설계 비밀과 세계가 경탄하는 유무인 복합 체계의 실체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소총 한 자루 만들지 못하던 나라가 어떻게 하늘의 판도를 뒤엎는 게임 체인저가 되었는지 지금 그 전율 돋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의 역사는 2015년 미국이 핵심 기술 전수를 거부했던 그 치욕적인 순간 전과 후로 나뉩니다. 당시 미국은 A사 레이더를 포함한 4대 핵심 기술은 절대로 줄 수 없다는 완고한 입장을 보였고 많은 이들은 이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좌초될 것이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원들은 포기하는 대신 직접 눈을 뜨는 길을 택했습니다. 레이더는 현대 전투기의 눈에 해당하며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전략 자산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의 연구진들은 수만 번의 신호 오류와 데이터 충돌을 겪으면서도 끝내 국산화율 91%에 달하는 기적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국산 부품을 대체한 수준이 아닙니다. 한국형 A사 레이더는 천여 개의 송수신 모듈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적 기체를 탐지하는 동시에 전자전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여기에 탑재된 전자전 신호 처리용 알고리즘입니다. 우리 기술진은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 적의 레이더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가짜 표적을 만들어 적의 인식 체계 자체를 기만하는 능동형 스텔스 기술을 구현해냈습니다. 이는 기존의 수동적인 스텔스, 도료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적의 눈을 직접 조작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연구소 내부 보고에 따르면 이 시스템의 적 전파 교란 성공률은 94%를 상회하며 이는 미 공군의 주력 기종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입니다. 또한 레이더와 연동된 한국형 전자광학 추적 시스템은 적 미사일이 발사되기 직전에 미세한 열 변화까지 감지하여 대응 시간을 0.7초 앞당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장에서의 0.7초는 생사와 직결되는 찰나의 시간이며 이를 사람의 눈이 아닌 독자 개발한 인공지능이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한화 시스템의 안테나 타일 시험실에서 눈이 충혈되도록 모니터를 지키며 수조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렸던 젊은 연구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거절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자적인 기술 소스코드를 소유할 기회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타국의 승인 없이는 레이더 성능 하나 개선하지 못하던 시절의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눈으로 우리가 설계한 하늘을 지키는 진정한 기술 자립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 이 강력한 눈이 찾아낸 적을 어떻게 은밀하게 타격할 것인지 그 다음 단계인 동체 내부의 비밀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한계를 모르는 우리의 설계 철학은 이제 기체 밑바닥에 숨겨진 거대한 반전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반매립 구조가
사실은 미래의 완전한 무장을 위한 치밀한 포석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소름 돋는 설계의 진실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KF-21의 시제기가 공개되었을 때 기체 하부에 미사일이 반쯤 노출된 반매립 구조를 보고 실망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5세대 전투기라면 당연히 매끄러운 동체 안에 무장을 감추는 내부 무장창이 있어야 하는데 왜 한국은 시대에 뒤떨어진 설계를 택했느냐는 질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래를 내다본 설계진들의 고도화된 전략이자 치밀한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KF-21 설계의 심장부인 카이 구조 설계팀 과장은 주골격 구조를 3번이나 완전히 뒤엎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도 한 가지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바로 블록 1과 2 단계에서는 안정적인 무장 운용에 집중하되 블록 3로 넘어가는 순간 즉시 내부 무장창을 개방할 수 있도록 기체 내부에 거대한 빈 공간을 미리 확보해두는 프리스텔스 설계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미사일이 달려있는 그 반매립 공간의 바로 위쪽 동체 내부에는 이미 내부 무장창 전용 프레임과 구동 장치가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초기 개발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추후 기체 구조를 뜯어고치는 대공사 없이 소프트웨어와 격벽 업데이트만으로 완전한 5세대 또는 6세대급 스텔스기로 진화시키겠다는 대한민국 특유의 효율적 엔지니어링의 정수입니다. 단순히 빈 공간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스텔스 성능의 핵심은 내부 무장창 문이 열리고 닫힐 때 발생하는 급격한 기류 변화와 난류를 기체가 견뎌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데 우리 연구진은 이미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수천만 번의 유체 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데이터 값을 완벽하게 확보해 두었습니다. 또한 내부 무장창은 단순히 미사일을 숨기는 공간을 넘어 미래 전장의 핵심인 고출력, 레이저 무기나 전자전 제머를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경쟁국들이 새로운 세대의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수조 원의 예산을 들여 기체를 새로 설계할 때 대한민국은 이미 생산된 기체의 속을 채워 넣는 것만으로도 세대 교체를 이뤄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입니다.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 밤낮 없이 도면을 검토하던 설계자들의 해안 덕분에 KF-21은 확장성 면에서 세계 최고의 전투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장의 비난보다 10년 뒤 우리 공군이 맞이할 전장 환경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러한 인내와 준비성은 이제 세계 무대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해외 국가들이 KF-21에 열광하는 이유는 바로 이 블록 3로의 확실한 진화 로드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4.5세대급으로 도입하더라도 몇 년 뒤에는 자국에서 직접 5세대급 스텔스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제안은 그 어떤 강대국도 줄 수 없는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이제 이 보이지 않는 공간이 채워지고 완전한 스텔스 형상을 갖추게 될 때 KF-21은 단순히 숨어 다니는 전투기를 넘어 전장을 지휘하고 압도하는 진정한 하늘의 제왕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드웨어의 혁신을 넘어 이 기체가 어떻게 수많은 무인기를 수하에 거느리며 6세대 전장의 중심 노드가 되는지 그 두뇌의 비밀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복좌형 조종석에 앉은 지휘관이 그려낼 새로운 전술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과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KF-21의 복좌형 설계를 두고 시대착오적이라 비난했던 그 지점이 현재는 인류가 꿈꾸는 6세대 전장의 가장 강력한 표준이 되었습니다. 최신 5세대 전투기들이 단좌형 체계를 고집하며 조종사 한 명에게 비행과 전투 그리고 정보 분석이라는 초인적인 업무를 강요할 때 대한민국은
조용히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KF-21 복좌형의 뒷좌석은 단순한 교육용 자리가 아니라 AI 드론 군단을 지휘하는 공중 통제 센터이자 디지털 지휘 관의 자리입니다. 유무인 복합 체계인 멈티. 전술의 핵심은 인간 조종사가 위험한 적진에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의 무인 전투기를 수하에 거느리고 마치 체스판을 움직이듯 전장을 장악하는 데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전술 개발 센터의 베테랑 조종사들은 가상 현실 시뮬레이터를 통해 한 명의 조종사가 가오리 X와 같은 스텔스 무인기 4대에서 6대를 동시에 컨트롤하는 훈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방대한 전장 데이터를 복좌형의 뒷좌석에 앉은 지휘관이 AI와 협력하여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타격 지점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추진하는 NGAD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모습이며 대한민국은 이미 기체 설계 단계부터 이 개념을 완벽히 통합했습니다. 특히 KF-21의 전술 데이터 버스는 기존 유럽 표준보다 전송 대역폭이 40배나 넓어 무인기들과 주고받는 대용량 영상 정보와 타격 좌표를 암호화하여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적의 전자전 공격으로 통신이 두절되는 상황에서도 기체 내부에 탑재된 AI 칩셋이 독립적으로 연산을 수행해 무인기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 공군의 F-35가 실전에서 가끔 겪는 센서 오류나 통신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연구진은 능동열 관리 기술을 도입하여 항전 장비의 과열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준비 덕분에 외국군 고위 인사들이 직접 탑승을 요청할 정도로 기체의 완성도와 신뢰성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과거 F-4 이글이 조종사와 무장사수의 협업으로 전설을 썼다면 이제 KF-21 복좌형은 인간과 인공지능이 결합된 새로운 전설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조종석 2개가 부끄러움이 아닌 자부심이 된 이 극적인 반전은 대한민국이 단순히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를 넘어 전장의 판도를 직접 설계하는 선도국으로 올라섰음을 상징합니다. 이제 이 강력한 공중지휘 플랫폼은 한반도를 넘어 뜨거운 모래바람이 부는 중동의 하늘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그토록 이 복좌형 기체에 열광하며 수조 원의 예산을 검토하고 있는지 그 거대한 국방 외교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방산 수출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장면을 목격하시게 될 것입니다. 중동의 거대 강호 사우디아라비아가 F-35라는 화려한 선택지 대신 대한민국과 KF-21의 손을 잡으려는 움직임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선 거대한 전략적 결단입니다. 현재 사우디는 독일의 수출 규제와 미국의 까다로운 정치적 조건 때문에 주력 기종들의 업그레이드와 가동률 유지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들에게 단순한 기체 판매가 아닌 기술 주권이라는 가장 매력적인 답안지를 제시했습니다. KF-21은 부품 국산화율이 이미 60%를 넘어섰고 향후 독자 엔진 개발을 통해 80% 이상의 기술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사우디 입장에서는 더 이상 강대국의 정책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자국 방위 산업의 기초를 닦을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사우디 방산청 관계자들이 사천의 생산 라인을 방문했을 때 그들이 가장 감탄했던 것은 한국이 제안한 현지 조립 생산 패키지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행기를 사오는 것이 아니라 전투기를 만드는 기술, 생태계 자체를 사우디 땅에 이식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특히 사우디 공군 사령관이 직접 KF-21에 탑승하여 안정성과 비행 성능을 확인한 이후 양국 간의 협력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는 비전 2030이라는 국가 개조 프로젝트를 통해 제조업과 첨단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려 하고 있으며 KF-21은 그 야망을 하늘에서 증명할 실질적인 도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사우디는 UAE와 함께 진행 중인 무인기 공동개발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KF-21을 중심으로 한 6세대 유무인 복합 체계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려 합니다. 이는 중동의 하늘에서 이스라엘이나 이란 같은 주변국들에 대해 확실한 군사적 우위를 점하려는 사우디의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사우디라는 거대한 시장을 확보함으로써 양산 물량을 대폭 늘려 기체 단가를 낮추고 중동 전역을 아우르는 정비 거점을 확보하는 윈윈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과거 원유를 수입하며 외화를 지불하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항공 기술을 수출하며 중동의 안보 판도를 다시 짜는 핵심 국가로 급부상한 것입니다. 사우디 국방부 내부에서는 이미 KF-21을 단순한 대안, 기종이 아닌 사우디 공군 재편 로드맵의 1순위 플랫폼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예산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원유와 기술이 만나고 신뢰와 국방이 결합된 이 거대한 동맹은 이제 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계 방산 시장의 질서를 완전히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술적 성취와 외교적 승리를 넘어 이 모든 여정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더 높은 하늘은 어떤 모습일지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금속의 차가움을 넘어 뜨거운 집념으로 빚어낸 대한민국의 날개가 전하는 마지막 진심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결국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KF-21은 단순한 전투기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세기 전 소총 한 자루조차 만들지 못해 타국의 원조에 매달려야 했던 척박한 땅에서 피어난 집념의 결정체이자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영혼이 담긴 작품입니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기술 전수를 거부당하고 전 세계의 비웃음을 샀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남의 날개를 빌려 타는 안일함 대신 우리 자신의 날개를 스스로 만드는 강인함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지금 하늘을 가르는 저 보람매의 굉음은 단순히 엔진이 타오르는 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적 자존심이 세계를 향해 울려 퍼지는 승전고와 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무기를 구걸하던 변방의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설계한 눈으로 적을 먼저 발견하고 우리가 직접 개발한 두뇌로 무인기 군단을 지휘하며 우리가 공들여 깎아낸 칼날로 영공을 수호하는 당당한 자주국방의 주역으로 우뚝 섰습니다. KF-21의 개발 과정에서 흘린 연구원들의 땀방울과 밤을 지새운 고뇌는 이제 블록3라는 위대한 진화를 통해 6세대 전장을 선점하는 압도적인 힘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은퇴를 앞둔 노 교수가 제자들에게 남겼던 말처럼 우리가 만든 이 날개는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싣고 날아오르는 의지 그 자체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남의 나라 전투기가 아닌 우리 기술로 만든 보람매가 수놓은 하늘 아래서 평화를 꿈꿀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역사는 KF-21 전과 후로 나뉠 것이며 그 위대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써내려가는 이 전율 돋는 기록들이 다음 세대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의 날개가 세계의 표준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 한마디가 우리 기술진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KF-21이 써 내려갈 더 놀라운 반전과 국산 엔진 자립의 현장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우리 군사 주권의 미래를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하늘의 자부심은 계속됩니다.